김자린 캐스터 마감 상황 알려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경기 방어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종가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닥스 지수는 0.49%, 영국의 FTSE 지수는 0.01%, 프랑스 카크 지수는 0.25%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 모두 좋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스웨덴의 금리 동결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이 기준금리를 4%로 동결을 했습니다. 단 이르면 5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바도 시사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시장 상황에 우호적으로 나올 경우 이르면 5월이나 6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독일의 소비자 심리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이번 4월에도 완만한 회복세 유지로 관측이 된다라는 발표였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닥스 지수가 연이틀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어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유틸리티나 헬스케어 같은 경기 방어주들이었습니다. 또 특징주로는 H&M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분기 영업순이익이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다고 하고요. 또 다니엘 에르베르 CEO가 올 봄 컬렉션도 소비자들에게 우호적으로 다가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H&M이 어제장 15.2% 급등세가 연출됐고요. 9개월 내 최대 상승폭이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 2위의 패션 업계가 뚜렷한 급등세를 보인 만큼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고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국제유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함께 살펴보시면요. 초반에는 마이너스권을 보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시 반에 미국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의 전망과는 다르게 좀 증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원유는 320만 배럴, 그리고 휘발유는 130만 배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제유가 장 초반에는 조금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낙폭을 빠르게 축소했고 결국 강보합권 수준까지 왔는데요. 현재는 8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나 우크라이나발 이슈들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JP모건에서 국제유가가 올 하반기에는 100달러 시대에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 감산에 동참했기 때문이고 또 오펙 플러스가 자발적 감산을 연말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백악관의 대응에 따라 그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였고 금 가격 역시나 뚜렷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0.74% 오른 221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 가격이 장중에는 2220선 근방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금 가격 외에도 은 가격도 함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전쟁 이슈부터 미국 대선 그리고 중국 경기 불안감을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후로 추가 보도된 소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관련 이슈인데요.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관련된 이슈입니다. 안보리 휴전 결의안이 채택됐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하마스 쪽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또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서로 로켓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만큼 가자 지구 내에서 확전에 대한 우려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 금가격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유럽 주요국 증시부터 원자재 가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예,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되는 등 오늘 3대 지수 모두 지난 3거래일간의 조정에서 벗어나면서 지수별로 0.5에서 1.2%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월 PCE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 추세가 이어진 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고 폐질환 치료제인 윈리바이어를 폐동맥 고혈압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미국 FDA가 승인하면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대형 제약사 머크의 주가가 5% 이상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제약과 바이오를 비롯한 헬스케어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한편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인 세계 국채지수 WGBI가
대한 한국의 조기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다는 소식인데요. 런던 증권거래소 산하 WGBI를 관리하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FTSE 러셀은 FTSE 채권시장 국가 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채 지수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면서 한국은 지난 2022년 9월 관찰 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린 이후 조기 편입을 기대했지만 지난해 3월, 9월에 이어 이달 역시도 편입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 업종이 상승했던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196%, 달러 인덱스는 0.1% 소폭 상승했고 비트코인은 1.2%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사 JP모건이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가 감산에 나선 가운데 오페크 플러스가 올 연말로 감산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제유가의 100달러 시대가 다시 올 수 있으며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당초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4월부터는 감산을 끝낼 것이며 양국 합계 산유량이 4월부터는 하루 40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러시아가 이달 초 하루 47만 1000배럴 추가 감산을 예고하고 최근 각 석유 업체들에게 감산을 지시하는 등 러시아의 석유 전략이 돌연 수정됐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감산 여파로 국제유가의 기준물인 브렌트유 가격이 4월에는 배럴당 90달러, 9월에는 100달러까지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또한 오펙 플러스가 6월 중 자발적 감산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다면 유가는 추가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백악관의 대응에 따라 유가 상승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미국이 전략 비축유, 즉 XPR 방출을 결정한다면 넉 달 동안 월 50만 배럴 이상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면서 방출이 없더라도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다면 수요가 위축돼 유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강달러로 인해 상승세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이 미국 지역은행 5곳에 대해 상업부동산, 즉 CRE 부실 우려를 이유로 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S&P가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은행들은 퍼스트 커먼웰스 파이낸셜, M&T 뱅크, 시노버스 파이낸셜, 트러스트 마크, 벨리 내셔널 뱅크 코프로 S&P 측은 전망 하향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 수정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스트레스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평가하는 은행 중 CRE 대출에 대한 익스포저가 가장 높은 5개 은행의 자산 건전성과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뉴욕 커뮤니티 은행은 지난해 4분기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에 대비한 대규모 대선 충당금을 쌓으면서 예상치 못한 순손실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주가가 급락했으며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번 등급 전망 하향은 미국 지역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갖게 했던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파산 이후 1년 만에 나온 것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테마파크 사업부의 성장 전망을 이유로 증권사 UBS가 목표 주가를 기존의 120달러에서 14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는 뉴스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월트 디즈니의 주가가 오늘 0.9% 상승해 120달러 9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UBS는 디즈니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수분기 동안 합의 추정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영역에서 수익 모델의 잠재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면서 특히 테마파크 부분에 뛰어난 성과를 강조하며 향후 수년 동안 새로운 지출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디즈니의 소비자 직접 판매 부분이 가장 큰 단기 상승 요인으로 지적하며 4분기까지 디즈니가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고 2026년에는 10% 마진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2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2.1%의 증가이며 이어 상무부의 4분기 GDP 수정치, 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공급관리자협회 3월 시카고 지역 PMI,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 미시간 대학의 3월 소비자 태도 지수 최종치가 발표되고, 월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 옥스퍼드 인더스트리스, 샘테코 코퍼레이션, 쉐어케어 잉크, 토리드 홀딩스, 뷰직스 코프, BRP 잉크, 렉스 아메리칸 리소시스, 데이터 스트레이지 코프, 그리고 스마트 쉐어 글로벌 LTD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주요 실적 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파란불을 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0.07% 내리면서 275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750선을 사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내내 15포인트가량의 큰 변동폭 없이 그대로 보합권을 등락하는 수준이었고요. 결국 포인트로는 1.98포인트 밀린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0.53% 하락하면서 911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 잠깐 빨간불을 켰다가 이후에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등락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테오젠 블록딜 이슈를 필두로 제약 종목들이 일제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선물지수는 0.0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양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쪽 수급을 살펴보시면 기관이 1,448억 원 사들였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의 매수세가 강했고요. 외국인은 3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1,350원을 돌파하면서 급등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이 연이틀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3천억 원 넘게 팔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나 비슷한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흘째 매수세를 보이면서 549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고요. 개인은 63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양시장 모두 개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반도체주는 여전히 견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재차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2.6% 오르면서 18만 1,2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렇게 18만 닉스에 안착한 하이닉스, 어제장에서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28년 가동 개시 계획이라고 하고요. SK하이닉스가 5조 원가량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HBM 패키징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 쪽에서 모두 도맡고 있는데 이 일부를 미국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미국 쪽 지원금으로 상쇄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장 이렇게 SK하이닉스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그 외에도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YC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YC캠 30%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종가는 18,070원이었습니다. 이 YC캠의 경우에는 EUV 테스트, 소재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 다음 달부터 국내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이수페타시스를 보시면 11% 올랐습니다. 이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는 MLB를 주력으로 하는 종목인데요. 1년 새 주가가 서너 배가량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그대로 그 기세 이어가면서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외에도 예스티나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도 각각 21%, 1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데에는 반도체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mem콘 2024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CXL 관련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 관련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8조 원 정도의 규모가 예상이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오늘 발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4월 초와 말에 각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장 마감 이후 추가적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장에서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mem콘 2024에서 올해 HBM 출하 목표치를 전년 대비 2.9배로 상향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CES에서 밝힌 2.5배보다도 훨씬 큰 수치인데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삼성전자 HBM 건증이 순조롭다라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0.13%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한미 반도체 관련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장 막판에 한미 반도체가 마이크론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TC본더 공급 협의를 마쳤다고 하고 올 2분기부터 공급이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어제장에서는 1.69% 상승하며 11만 4,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해운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볼티모어 항이 폐쇄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선박이 볼티모어 항의 다리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교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해상 운임이 상승한다면 우리 국내 해운 업체들에겐 호재로 작용합니다. 이 볼티모어 항은 미국 9위에 달하는 항구인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해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흥하해운이 14% 상승하면서 2,915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외에도 대한해운, STX, 그린로직스, HMM 같은 종목들은 모두 1% 혹은 2%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소폭의 상승률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기 때문에 오늘장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한편 해운 운임지수는 6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년 전 코로나 때와 비교했으면 두 배 넘게 내린 수준인데요. 그리고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운주들의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 특징주로 게임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게임주에 관해서는 종목별 흐름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래프톤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주총회에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검토할 것이고 M&A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350여 개의 게임 회사들을 검토를 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M&A에 나서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크래프톤 어제장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함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작 모멘텀을 아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아이톡시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727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신작 라살라스 출시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어제장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었던 건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요. 외에도 컴투스나 위메이드도 컴투스는 오늘 신작 스타시드를 국내 출시한다고 하고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어제 MMORPG 미르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 두 종목들은 모두 보합권 수준의 움직임으로 어제장에서 큰 변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 마감 이후 추가적인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메이드의 가상화폐인 위믹스가 어제 지닥에서 돌연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법적 문제 그리고 시장성 결여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위메이드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2%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섹터 3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